민선 8기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가 7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홍준표 당선인의 7대 시장 목표를 기반으로 대구의 대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 발굴에 들어갔습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선거 사범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대구와 경북경찰청은 선거 사건 공소시효가 선거로부터 6개월인 점을 감안해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 동안 대구 경북에 평균 2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겨울 강수량이 평년보다 현저히 적었고 한동안 큰 비 소식도 없어 가뭄 해결을 기대하기는 힘들 전망입니다. 경상북도가 여름 휴가철과 성수기를 대비해 산림휴양시설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뉴스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의 시정 철학을 구체화할 민선 8기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가 7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홍 당선인은 그동안 시정개혁과 대구시의 변화를 강조해 왔었는데요. 이러한 철학들이 인수위에서 논의되고 새로운 시정 비전으로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근수 기자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대대적인 시정 혁신을 예고했습니다. 7일 오전 대구 테크노파크에서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준표 당선인은 선거운동을 하며 내놓았던 통합신공항과 공항 산단 조성, 동대구로 벤처밸리 조성 등 50년 대구 번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7가지 시정 목표를 기반으로 대구의 대전환을 가져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담대한 변화를 이루지 못하면 대구는 계속 쇠락과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명심을 하고 인수위는 정책 추진과 시정개혁, 군사시설 이전 등 세 분야에 대한 태스크포스팀을 비롯해 시정기획과 경제산업 등 5가지 분과위원회로 구성됐습니다. 20명의 인수위원 외에도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상임고문단과 교수자문위원단도 꾸려졌습니다. 이상길 위원장은 향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의 입장에서 기존 정책들의 효용성을 점검하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체인지 대구, 파워풀 대구의 슬로건이 우리 대구가 처한 상황과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수위는 당선인이 강조한 미래 정책과 개혁 과제 발굴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선 8기 시정 비전과 목표도 인수위 운영 단계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민선 8기 홍준표호가 본격적인 출항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권기창 안동시장 당선인도 7일 안동시장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안동시장직 인수위는 성장 동력, 시민 행복, 지속 가능 등 3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상황실과 시민고충상담센터, 자문위원회도 꾸려졌습니다. 인수위는 이홍현 전 안동시 경제산업국장을 위원장으로 각계각층의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 모두 15명이 참여했습니다. 경산에서도 조현일 경산시장 당선인의 시장직 인수위가 7일 출범했습니다. 경산시장직 인수위는 윤성규 전 경북도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으며 인수위 사무실은 경산실내체육관에 마련됐습니다. 대구와 경북경찰청은 6월 3일 기준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184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에서는 수사 대상 30명 중 9명이 송치됐고 13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유형별로는 현수막 벽보 훼손이 1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수사 대상 30명 중 8명은 오인 신고였습니다. 경북경찰은 154명을 수사해 그중 22명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종결 처리했으며 나머지 132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까지인 점을 감안해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12대 5)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거둔 성적표입니다. 국민들은 견제보다 안정을 택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4년 전 지방선거와는 완전히 다른 정치 지형이 구성됐습니다. 유권자들이 4년 전과 다른 선택을 했다는 것은 4년 동안의 실망도 있겠지만 앞으로 4년에 대한 기대도 있을 겁니다. 승리한 국민의힘은 축배부터 들 게 아니라 유권자의 준엄한 명령과 감시의 눈이 있다는 걸 마음에 새겨야 할 겁니다. 앞으로 2년 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기다리고 있죠. 이번에 국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각 정당 후보자들마다 희비가 엇갈릴 겁니다. 당선인들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지역 주민만 바라보고 유권자에 대한 약속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대구가 339명, 경북이 4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의 신규 확진자는 20대가 26.2%로 가장 많았고 50대도 15%를 차지했습니다. 대구 지역 의료기관의 중증 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24.3%입니다. 경북에서는 포항이 유일하게 100명 이상의 확진자를 보이고 있고 중증 병상은 13.2%의 가동률을 보였습니다. 네, 지난달 대구 지역 시내버스 이용객 수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80%가량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는 지난달 하루 평균 대구에서 시내버스를 이용한 사람은 54만여 명으로 3년 전 67만여 명의 80.5% 수준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버스 이외의 대체 교통수단이 늘고 학생 수가 감소하는 등의 요인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3월부터 5월까지의 전국 평균 기온은 13.2도였습니다. 기상 관측 시작 이후 가장 높은 기온인데요. 반면 강수량은 평년의 절반 수준에 그쳐 전국이 가뭄에 몸살을 앓았습니다. 다행히 휴일 동안 비가 내렸지만 여전히 대구 경북 지역의 가뭄 해갈에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홍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전국 누적 강수량은 167.9mm입니다. 평년의 49% 수준입니다. 현저히 적은 강수량 탓에 농가와 지자체는 하늘만 바라보고 있던 가운데 지난 주말부터 대구 경북 지역에 반가운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강수량이 충분하진 않았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연휴 기간 동안 내린 대구 경북 지역 평균 강수량은 25.8mm, 나흘간 35mm가 내렸던 대구에 비해 안동, 문경, 예천, 영양은 20mm도 채 안 되게 내렸고 경북 봉화는 1.9mm에 그쳤습니다. 저수량도 여전히 낮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자료를 보면 6월 7일 기준 운문댐 저수량은 3,900만 세제곱미터로 심각 수준인 4,200만 세제곱미터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지금 있는 물량의 2배는 되어야 정상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기상청 중기 예보를 봐도 한동안 큰 비를 기대하긴 어려워 정상 수준으로의 회복은 더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 6월 2일 발표된 1개월 전망의 강수량을 살펴보면 6월 3주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확률이 각각 40%인데요. 오늘부터 열흘까지 예보인 중기예보상에 아직 비 예보는 없지만 13일 오후부터 15일 오후까지 흐린 날씨가 예상되고 있어 비를 기대해 봄직도 합니다. 이후 6월 4주부터 6월 5주, 즉 7월 첫 주까지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각각 40%, 7월 2주는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50%입니다.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6월 중순 이후 비가 오지 않으면 농가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가뭄 상황 점검을 강화하고 지역별 급수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경상북도가 여름 휴가철과 성수기를 대비해 오는 24일까지 산림휴양시설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경북도는 시군과 합동점검반을 꾸려 자연휴양림 22곳, 산림욕장 21곳, 숲속 야영장 46곳에 대해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중점 점검 내용은 소방과 전기, 가스 작동 이상 유무와 시설 안전, 위생 등입니다. 또 장마철에 대비한 비상대책과 안전교육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대구 수성구가 오는 9월 30일까지 해충 집중 방역 소독을 실시합니다.
수성구는 최근 가뭄과 기온 상승 등으로 초파리 같은 해충이 급격히 증가했다며 야간 방역 소독을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보건소와 각 동의 방역 기동반을 구성해 주거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소독을 하되 하천과 공원 등 방역 취약지와 민원 발생 지역에서도 연무 소독과 분무 소독, 유충구제 방식을 병행해 소독할 계획입니다. 코레일 대구 경북본부가 KTX와 연계한 경북 여행 상품을 판매합니다. 이 상품은 중앙선 KTX 이음과 경부선 동해선 KTX를 이용해 안동, 영주 등 경북권 7개역에 내리는 여행객들이 대상입니다. 코레일은 해당 역 도착 사흘 안에 관광지 입장권과 숙박 영수증, 식음료 영수증을 도착역에 제시하면 교통카드인 레일 플러스 카드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 상품은 KTX 운임 10%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시가 이달 대구시티 투어 버스를 최대 50%까지 할인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2022 여행 가는 달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대구시티 투어 도심 순환 노선 요금을 30% 할인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국관광공사와 카카오 모빌리티의 지역 상생 업무 협약에 따라 카카오티 앱으로 예약하고 결제하면 기존 요금의 반값에 시티 투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대구에서 열리는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입장권을 구매한 관람객은 대구 시티 투어 20% 할인이 적용됩니다. 경주에서 한중일 전통주를 즐기는 축제가 열립니다. 경주시는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2022 동아시아 주류 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화백 컨벤션 센터 1층 전시장에서 설치된 전통주 홍보관에서는 한중일 다양한 전통주를 접하고 장인들의 시연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컨벤션 센터 야외광장 천년의 마루에서 열리는 전통주 페스티벌에서는 한중일 각국의 전통 식음료 부스에서 전통주와 음식을 선보입니다. 이번 축제는 올해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의 하나로 마련됐습니다. 네, 경북도 교육청이 학교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비상직통번호를 운영합니다. 학교 안전사고 바로 연결 사고제로 서비스 직통번호는 080-851-4500번으로 중상 이상의 학생 안전사고, 자살 사망 또는 자살 시도 사고, 학교 내 산업안전사고에 대해 유형에 관계없이 보고하는 것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보고 방법을 숙지하지 못해 신속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근무 시간 외에 당직 시를 통해 보고하면서 전파 시간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구 동구청이 군소음 피해 보상금 결정 결과를 지난 31일자로 공고한 것과 관련해 군소음 보상지원센터가 오는 8월 1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개인별 보상금 지급 내용은 동구청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뒤 이의가 있는 주민은 KT 동촌빌딩 1층에 있는 군소음 보상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상용 선생의 업적과 독립운동 정신을 재조명하는 기념 행사가 안동에서 열립니다. 사단법인 국무령 이상용 기념사업회는 오는 10일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에서 신흥무관학교 자료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용 선생은 본인이 살았던 임청각을 팔아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했고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해 독립군을 양성했습니다. 예천군이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사업 참여업소를 모집합니다. 그간 영업 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업소에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영업장 주방 환경 개선을 위함입니다. 신청 대상은 영업 신고 후 2년 이상 영업 중인 영업장 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일반 음식점이며 모집 후 선정되면 벽면, 바닥, 후드 시설 등을 도색 청소, 교체할 수 있는 비용을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 종합민원과 위생팀, 예천군 외식업지부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